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품이죠. 그래서 남 밑에서 일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성품에 해당하고, 즉 학업에 열중해서 관리나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12운성 중에서 이제 그 제왕에 관해서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왕은 이 12운성 중에서 걸록을 기반으로 성공의 길을 달려와서 이제 그 완성 단계에, 즉 장성쌀과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제왕에 도달해서 12운성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활동력이 왕성한 시기가 바로 이 제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제왕은 항상 이 최고를 추구하고 왕의 자리, 리더의 자리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보면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그 실속이 없거나 어떤 그 외세에 치장하다 보니까 허세가 따르고 시간과 재물을 헛되게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왕이 들은 분들은 주의를 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왕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품이죠. 그래서 남 밑에서 일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성품에 해당하고, 즉 학업에 열중해서 관리나 자격증 등으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뛰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만의 어떤 그 원칙과 고집을 주장하여 타협이 어렵고 이기적인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역시 이해와 타협이 주변과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왕은 이 똑똑하고 영리하지만 잘난 체를 하거나 이를 이용해서 남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물운은 항시 좋은데 겁재가 자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항상 외롭고 고독하다. 특히 여성은 편인, 상관, 괴강 이런 것들과 합하면 남편과의 어떤 그 불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홀로 되는 경우가 많고, 자식과의 인연 또한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왕의 자리라 그래서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물론 자리 중에 12운성 중에서는 가장 최고 위치의 자리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왕은 이 남 밑에서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급여를 주고 일을 시켜야 하는 자리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도 늘 베풀어야 하니까 그 돈에 허덕일 수 있는 것이 또 특징이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쓸 돈은 항상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늘상 우두머리가 되려다 보니까 허세가 자꾸 작동하니까 쓸데없는 낭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화 내비능력으로 해서 가족들에게는 밖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밖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왕은 어떤 그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자리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보다는 한 자리에 머물면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다고 그랬죠. 이는 국가고시 등을 통해서 자격증 등을 가지고 남들이 먼저 찾아오는 그런 직업이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의사, 약사, 공무원, 변호사, 중개사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직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왕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진취적이고 용맹스럽고 과감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제왕에 해당한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질구레한 것들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잘 판단하고 일을 추진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즉 그래서 이 제왕은 주변 여건만 도와준다면 큰 성공운이 따르는 좋은 길성의 운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제왕이 이제 연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겠죠. 제왕이 연지에 위치를 하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부모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본인 스스로도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 부모의 은혜를 항상 입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비심이 풍부한 그런 성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이 이제 월지에 위치를 했을 경우에는
너무 자존심이 좀 강할 수가 있고 남의 지배를 굉장히 배척하는 그런 성품이다. 그래서 남 밑에서 일을 못하고 자수성가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독립심이 그만큼 강하고 수완도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부부 형제 간에는 이 우애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 월지에 제왕이 위치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일지에 제왕이 이제 위치하면 그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간섭도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타향객지에서 자수성가해서 성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여성은 이 부부 인연이 좀 좋지를 못합니다. 일지에 제왕이 위치하는 경우에죠. 그래서 뭐 이별, 사별, 뭐 별거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와의 인연도 뭐 크게 좋지 못하죠. 그리고 성격이 온술착실하다 보니까 이 일지에 제왕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보증 등으로 어떤 그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보증 이거는 절대 금지해야 되는 것이 일지에 제왕이 놓였을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지에 제왕이 놓이면 자녀가 개성 등이 강하고 뚜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손 중에 훌륭한 자손을 둘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도 명예를 얻고 말년에는 편안하고 태평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제왕은 40에서 50세, 즉 인생 최고의 절정기에 그 왕성한 권위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왕을 들으신 분들은 너무 이 제왕의 권위만 누리려고 그 이익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자제하고 덕선을 베풀며 주변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절대 하지 말고 재물이나 친구나 주변 친구, 뭐 주변의 인물들이나 부부 이런 관계를 한 번쯤 다시 되짚어보고 재정비하는 그러해서 그렇게 해야 이 제왕 다음에 오는 그 12운성이 바로 쇠가 되는 겁니다. 쇠는 바로 좀 쇠락하고 이게 약해진다는 얘기죠. 운세가. 이 운세가 약해지는 쇠를 대비를 해서 제왕 시절에 철저한 준비를 잘 갖춰 놓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제왕에 관해서 여러분들 12운성 중에서 제왕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